안녕하세요. 우즈란 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1인 가구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혼자 산다는 거는 굉장히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단 보증금 3천만 원대에 월 15만 원이면 서울에 입주 가능한 행복주택이 떴다 이 말입니다. 위치는 가좌랑 피경 두 개 단지가 나왔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무려 30%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7분 만에 딱 요약해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 한 번에 싹 정리하고 집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비싼데 구하지 말고 여기부터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공고는 좀 아쉬운 점은 휘경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근데 하지만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재학 중일 때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졸업한 지 2년 이내면 대학생 자격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선 모집 공고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일은 2024년 5월 17일 금요일이었고요. 청약통장은 있어도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없어도 됩니다. 이제 대학생하고 청년하고 이제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냐면 저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 대학생 자격은 없어도 되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입주하기 전까지만 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 시점에서는 없어도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세요. 이제 대상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입주 가능한 그 대상은 총 4개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계층, 고령자 이렇게 4가지로 나뉘지만 저는 대학생하고 청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나뉘는데 대학생은 지금 현재 재학 중이거나 그리고 아니면 입학하거나 복학이 예정인 사람들이 대학생 유형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졸업을 했지만 졸업한 지 2년 이내이면 취업준비생 자격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 계층인데요. 이 청년 계층도 보통은 사람들이 나이가 안 되면 본인은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하지만 요즘은 취업 연령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안 되더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우선 나이로 하는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즉 84년 5월 18일부터, 왜냐면 공고일이 5월 17일이었으니까요. 2005년 5월 17일 출생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자격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지금도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일을 안 하더라도 퇴직한 후에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그 자격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술인입니다. 하지만 단 예술인 같은 경우에도 넌 예술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술인으로 증명이 되신 분만 해당이 되고요. 내가 이제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두 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좌랑 피경 두 개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좌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경의중앙선 가좌역 바로 정말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임대주택인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좀 거주 환경 자체만 봤을 때는 되게 좋다고 보긴 좀 어렵긴 해요. 약간 너무 휑한 분위기가 있고요. 밤에는 좀 으슥하기도 하지만 이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여기 가제을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가면은 되게 아파트 단지들도 많고 되게 정주 환경이 좀 좋은 환경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가자역의 장점은 한정거장만 가면 상암동이기 때문에 그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공항철도역도 있고 그다음에 6호선도 있고 경의중앙선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동하기에 되게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대랑 정말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갔을 때 홍대까지 걸어갔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 휘경, 여긴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철역으로는 회기역이 가장 가까운데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진 않아요. 여기에 좋은 점은 원래 항상 우리가 뭔가 살기 좋다고 생각을 할 때 교통만 편한 것만 있고 살기 좋은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 도서관, 사회간접시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갖춰졌을 때 우리가 좀 살기 좋다고 느끼거든요. 여기 보면은 초중고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시장도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희경동 쪽이 정주 환경은 더 좋긴 한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여기는 이제 대학생 자격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청년 대상은 모집을 하지 않아요. 이제 신청 일정은 27일부터 29일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발표는 6월 7일,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은 6월 11일에서 14일, 그 다음에 총 3개월 정도 이제 소득이랑 자산을 조사를 하는데요. 발표는 9월 13일 날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그리고 나서 계약 체결. 이거는 별도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2군데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가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쉐어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쉐어형이 써있지 않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쉐어형 같은 경우에는 청년안심주택은 아예 이제 한 방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걸 쉐어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건 아니고 그냥 공용 공간을 함께 그냥 사용하는 걸 쉐어형이라고 해서 쉐어형도 이제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써있는 거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6A는 이제 아시겠지만 거의 한 5, 6평 그냥 딱 원룸 풀옵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 보증금은 3,600만 원대나 3,800만 원대고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너무 괜찮죠. 내가 만약에 보증금을 좀 더 상향해서 나는 월 임대료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보증금을 거의 뭐 5,100만 원이나 5,400만 원까지로 늘리고 월 임대료는 무려 6만 5천 원, 6만 8천 원 정도면 거주할 수 있다. 너무 저렴하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보증금을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증금을 600만 원대에서 그다음에 월 임대료는 24만 원대로도 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입니다. 희경동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청년은 안 되고요. 대학생 계층만 이제 가능한데요. 보증금은 3,400만 원, 그리고 3,500만 원, 그다음에 월 임대료는 14만 원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보증금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600만 원대에서 월 임대료는 2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보증금을 늘리고 싶으면 4,900만 원으로 하면 6만 4천 원, 그 다음에 보증금을 4,700만 원으로 하면 월 임대료는 6만 5,820원.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무래도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본다는 점인데요. 소득 자산 요건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청년 계층에 계신 분들은 이걸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건지. 우선은 일단은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단 이때도 부모님이 집이 있냐 없냐는 상관이 없고요. 나만 그냥 무주택이면 되고요. 근데 소득 산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엄마 아빠랑 달리 돼 있어도 무조건 엄마 아빠랑 합산해서 소득을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동대문구에 1인 가구로 있다. 근데 부모님은 부산 간호시에 2분이 거주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 혼자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2분의 소득을 끌어와서 3인 가구로 해서 3인 가구 기준표에 맞는 소득에 적합을 하셔야 될지 이걸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혼을 하시게 되면 한 분이 키우시고 한 분의 양육자와는 거의 이제 연락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내가 만약에 엄마 아빠랑 이혼했는데 나는 엄마랑 살았다. 그러면 아빠 소득은 안 보고 엄마 소득만 이렇게 2인으로 묶어서 소득을 본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분 같은 경우에 좀 이제 특이한데요. 청년은 내가 단독으로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아버지가 세대주고 나도 세대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 소득만 봐요. 근데 단 내가 만약에 부모님하고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집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을 했을 때 내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기준을 봅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되어 있는데 나는 소득이 되게 많아. 근데 부모님은 소득이 없어. 이 경우에는 내가 많이 벌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만 하면은 기준이 넘어버릴 수 있지만 가구원을 많이 있는 걸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세대주인 게 유리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소득이 없어. 근데 부모님이 많아. 그 경우에는
나만 보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되게 많이 버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없는 사람이면은 같이 돼 있더라도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유리한 거고, 내가 소득이 많은데 내가 세대주로 돼 있으면서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세대주인 게 유리한 거죠. 이미 모집 공고일이 끝났기 때문에 뭐 이걸 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해가지고 그 세대주랑 세대원을 그냥 우리가 항상 원하는 대로 그냥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해서 이 요건을 맞춰놓는 것도 나중에 괜찮지 않냐, 내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도 한번 제가 이제 보기 좋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소득은 이제 1인 가구로만 제가 일단 기준 써놨는데 417만 9,557원 이하예요. 1인 가구 기준은. 그 다음에 이 기준은 내가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데,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건강보험 그 보수 월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사업자라고 하면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나타나는 소득을 보는데, 현재 2024년도잖아요. 근데 아직 5월이기 또 알 수 없어요. 이런 그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자료를 통해서는. 그래서 지금 신청하는 사업소득자 분들은 내가 만약에 2022년도에는 별로 소득이 없었다라고 하면 신청해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2022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이걸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총 자산 가액은 대학생은 1억 원 이하여야 되고 자동차는 없어야 돼요, 무조건.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 가액이 2억 7,3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인데, 이때 자산에서는 항상 부채는 산정 제외해준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순위에 어디에 해당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1순위 지역은 꼭 서울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의정부, 남양주, 하남, 구리,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인천, 김포, 고양, 양주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평면도는 그렇게 특이한 점은 없고요. 자, 이제 우리 원룸형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항상 전화를 통해서 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마다 조금씩 상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1670-000 3번 전화해서 궁금한 점은 그냥 바로바로 전화해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신청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제가 댓글에 블로그 글을 올려놨으니까 여기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